네, 지수가 오늘도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상승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부터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좀 눌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딱 보합이었는데 지금 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 이상 밀리고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DB하이텍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쪽에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등의 종목들은 상승불 켜져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 HLB가 10%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또 이외에도 자동차 쪽이 오늘 강한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1에서 2% 정도 강세, 현대모비스, HL만도 같은 부품주들 함께 웃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쪽이 어제도 강했었는데 해운주도 그렇고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이 3%대 강세 보이고요. 그동안 좀 조선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삼성중공업이 오늘 7% 넘게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게임주들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NC소프트가 4% 정도의 상승을 켜고 있다 정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LG이노텍이 좀 궁금해서요. 5월 7일에 말씀해 주셨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15%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차량 센싱 솔루션 사업에 2조 원을 넘게 또 드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쪽의 모멘텀은 애플도 있지만 자율주행도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했을 때 이제 32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32만 원 목표가가 뭐 예전에 이 회사의 히스토리컬 그 밸류 레인지 상에서 크게 뭐 위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한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 32만 원까지도 한 20%에서 뭐 그 정도 남아 있어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사업부들을 좀 한데 통합해서 좀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라이다는 이제 사실 자율주행에서 또 많은 업체들이 쓰는 솔루션인데요. 테슬라는 또 라이다를 안 쓴다고 했다가 사실 지난 1분기에 루미나 마이크로였나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라이다 전문 회사가 테슬라 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테슬라도 라이다를 쓴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이 센싱 모듈이고, 원래 LG이노텍은 이제 카메라 모듈, 센싱 이런 쪽에 원래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다도 특허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쪽 사업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 지금은 미국에서 뭐 그 약간은 주춤한 상태지만 또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이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우리의 곁으로 올 기술이라고 본다면 LG이노텍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한번 관심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기록했던 이제 고점이죠. 3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요. 또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저희 시간에 부장님께서 여러 차례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3D 패키징, 이쪽에 대해서 먼저 전략 챙겨볼까요? 네, 제가 솔브레인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계속 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회사가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그 차세대 기술의 또 핵심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늘도 많이 빠지고 6월에 한 달 동안 거의 한 15에서 20%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빠질수록 좋은 저가매수 기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3D 패키징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파운드리 포럼에서 하반기 중에 이제 런칭하겠다라고 밝힌 신기술입니다. 패키징 기술인데요. 지금의 패키징 대세는 2.5D 패키징이죠. TSMC가 주로 하는 코어스라고 부르는 그 2.5D 패키징이 지금의 주력 패키징 기술인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 GPU라든지 HBM의 병목이 오는 건 사실 TSMC 코어스 캐파가 부족해서입니다. 이쪽에서 병목이 오는 거라서요. 패키징 쪽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3D 패키징 쪽에서 양산성을 갖고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다 이러면은 패키징 시장에서 이 병목이 해소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2.5D 패키징은 GPU와 HBM이 수평으로 배치가 되죠. 근데 3D 패키징은 GPU 위에 HBM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적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면적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력 효율성이나 어떤 데이터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바로 다이렉트 연결되기 때문에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의 기술이고요. 삼성전자가 3D 패키징 기술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미 SRAM, D램의 이제 램 중에서 또 한 부분이 SRAM이 있는데요. SRAM은 이미 CPU 위에 올리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GPU 위에 D램을 올리는 거를 하반기에 런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솔브레인이 핵심이냐면은 그 솔브레인이 잘하는 게 그 선택적 시가객 그리고 CMP 슬러리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는 거기 때문에 3D 패키징도 결국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쌓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쌓아지는 층과 층 사이 층을 굉장히 평탄하게 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회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또 선택적으로 또 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하는 영역이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 제가 오늘 기술적인 얘기 많이 들어서 약간 머리 아프실 수 어려워요,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 본딩도 3D 패키징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패키징은 GPU와 HBM을 같이 적층하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HBM 자체가 이제 12단에서 16단 내년으로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 HBM 자체의 본딩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HBM뿐만이 아니라 300단대 이상의 낸드에서도 그리고 D램의 D램이 3D D램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3D D램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 결국은 이 반도체 테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테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3D 패키징 1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기술인데 그러니까 인터포저가 없어지면서 이거 적층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쌓을 때 필요한 거는 결국 평탄화예요. 층과 층을 평탄화하는 게 쌓을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솔브레인의 영역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왜 요즘 못 가고 있는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조정이 나와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눌려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적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런가요? 예, 이 회사 1분기에 이미 22% OP 마진 기록했죠. 굉장히 호황기 수준에 근접하는 마진을 기록했는데 사실 1분기 돌아보면은 아직 D램이나 낸드, HBM을 제외한 나머지 업황은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20%가 넘는 마진을 기록했다는 거는 지금 그때 이후로 D램과 낸드 가동률이 오늘도 가동률 올라간다는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그 하반기로 갈수록 가동률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솔브레인 같은 소재 공급하는 회사는 더 실적이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D램의 수출추이 계속 좋은 상황이고 낸드도 계속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계속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앞에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기술에 있어서도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주가는 6월에 한 15에서 20%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약간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는 상황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약간 모멘텀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첩해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점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 보세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46만 원, 20배
타겟 멀티플 준 46만 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처럼 눌려 있을 때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46만 원 유지해 주셨고요. 손절가 24만 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K 방산주들 또 우주 항공 쪽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소외될 방산주는 없다.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 종목들 다 좋을 거다라는 건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호황기, K 방산 지금 글로벌 국방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있고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글로벌 방산업체가 지금 인력 채용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지금 심지어 냉전 후에 이제 최절정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방산업체들이 인력을 증원하는 건 결국은 무기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업체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이스라엘 있던 이런 분쟁들이 사실 금방 끝날 것처럼 하다가도 또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팬데믹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탈세계화 그리고 블록화, 이런 이제 글로벌 현상들이 사실 각 나라들의 방산에 대한 무기에 대한 국방에 대한 이 수요를 증대하는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글로벌한 분위기는 좀 계속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북한하고 러시아가 또 군사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또 야태 지역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서 이 야태 지역의 전체적인 방산 예산 증가, 이 부분에 영향을 또 미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최근에 루마니아나 폴란드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등의 종목들은 풍산 이런 종목들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한국 항공우주는 좀 어떤가요? 한국 항공우주가 다른 방산주들 대비 조금 주가가 좀 소외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일단은 다른 회사들 대비 비교적 수주 모멘텀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UAE 대통령 방한하셨었죠. 그때 이제 수리온 헬기 수출 계약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없이 그냥 끝났죠. 그래서 그 기대감 소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UAE 수리온 헬기는 이제 아예 불발이 아니라 이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빠르면 3분기 중으로 아마 수출 계약이 성사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도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이제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그래서 아마 6월에서 7월 사이에 조만간 KF-21 전투기에 대한 국내 한국 초도 양산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UAE향 수리온,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이라크향으로 수리온 헬기 계약이 또 9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또 4분기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 해군의 그 전술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요. 이게 220대 정도 도입하는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4차 RFP가 아마 3분기 중에 한국 항공우주가 수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최종 낙찰업체가 어딘지는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뉴스 플로우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서 모멘텀 상으로 좀 항공우주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제2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호황이라는 또 말 들어가면 많이 오르잖아요. 조선 해운처럼.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창 좋았던 2015년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좀 덜 갔던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네, 저는 6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5년에 이제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내 유일한 완제기 업체로서 완제기 수출 기대감, 이런 기체 부품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했었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어떤 글로벌 지정학적 지형도도 많이 더 달라졌고 방산업체 우호적으로 변했고 또 지금은 전투기까지 양산 시점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중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